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8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모신 손님은 많이 뵀던 그죠? 분인데, 많은 분들이 친숙한 얼굴입니다. 연극, 드라마, 영화,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신데요. 치열한 여성과 엄마 캐릭터를 중심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 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는 고수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왜요? 이런 분위기군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야끼니쿠 드래곤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고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하시니까 자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저희 둘이 박수 치는데 되게 크지 않아요? 네. 엄청 많은 사람이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네. 소개 때도 야끼니쿠 드래곤 말씀하셨는데, 예. 일본에서 먼저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 그 신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그리고 다시 12월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지방 공연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그 신국립극장의 중극장에서 파이널 공연하고 끝이 나는 대장정입니다. 12월 말에 끝나요. 그 전보다 더 큰 극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초연부터 쭉 그 신국립극장의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300석 정도 규모의. 근데 이번에는 중극장 1000석이 좀 넘는 우와. 극장에서 이제 공연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국에서는 그 예술의 전당에 토월극장 네. 에서 하시는 거죠? CJ CJ 토월극장에서 토월극장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네. 저는 2011년에 하실 때 봤고요. 원래 2008년에 네, 2008년이 초연을 하신 초연이었고요. 거죠? 2011년이 재연, 그리고 2016년에 3연 공연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4번째 공연이에요. 한 작품이 이렇게 4번이나 공연되어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작품이 워낙에 훌륭하게 잘 쓰여져 있고 또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서 이번에 이제 4번째 공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2016년에는 한국에서는 공연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신국립극장에서만 공연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14년 만에 하는 네, 거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이긴 했네요. 네네. 2016년에 일본에서도 했다고 기다리시는 해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안 보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시니까. 저를 위해 네. 설명해주세요. 이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작품은 제일교포 2세 정희신 작가가 쓰고 연출한 작품이고요. 네. 처음에 기획되어졌던 건 신국립극장의 20주년, 예술의 전당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합동 공연을 하는 거에서 출발했었던 작품이에요. 네. 그 제일교포 2세 분이셔서 그 제일교포 이야기 네. 3부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2번째 작품이 된 게 야끼니쿠 드래곤이고요. 네. 야끼니쿠 드래곤은 1970년대 그 오사카 박람회가 있던 시절에 그때 제일교포들의 삶을 다룬 이야기예요. 굉장히 시끄럽고 부산스럽고 이런 그 제일교포들의 이야기인데 고향을 떠나서 살 곳이 없어서 오사카에 불법 점거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족들이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교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야끼니쿠 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일들을 제일 많이 했대요. 야끼니쿠는 곱창집이죠. 네. 저희가 요즘 많이 알고 있는 그 네, 야끼니쿠 집들은 굉장히 고급 퀄리티의 소고기 마블링 막 있는 이런 네, 고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버리는 고기. 일본 사람들이 먹지 않는 내장, 곱창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 호르몬을 주워다가
파는 그런 아. 집의 이야기예요. 아. 그 정희신 작가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제일교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지금의 그 일본 사회에 뿌리 박고 살아갈 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좀 잘 녹아져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애환도 있고 네. 또 즐거움도 있고 네.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얘기 해드리면 그죠. 공연 보시는데 조금 예. 스포가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초연 때부터 그 엄마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초연 네. 17년 전부터 이제 엄마 역할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 17년 전이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자니까 했는데, 이렇게 좀 깊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는 건 줄은 사실은 몰랐고요. 네. 그리고 이 언어가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말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어 익히는 거에 막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떤 경우로 캐스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2살에 40대 후반의 엄마 네. 역할을 맡겨주신 정희신 선생님이 저의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지는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 네, 이번 공연이 끝나면 꼭 네.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아니 어떤 그래서 면에 어떤 있어서. 기사를 보면 정희신 연출가 페르소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고수희 배우가. 네, 그런 얘기를 기사로 많이 네. 봤어요, 저도. 그죠.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정희신 선생님이 이번 공연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엄마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교포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깊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희 엄마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엄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엄마가 하는 말투,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느끼는 건 엄마는 다 어느 나라나 비슷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인데 용길이네 곱창집의 그 용길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네. 그죠. 그런 인물인데 그 이름은 영순이잖아요. 네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그 해주시면. 영순이라는 인물은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 인물이에요. 네, 이제 가족이 있었고 아이도 하나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4.3 사건으로 죽게 돼서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살다가 용기리를 만나서 네. 재혼을 하고, 또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낳고, 또 용기리한테는 전처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 네. 전처의 두 딸을 같이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억척스러운 엄마 역할이에요. 네. 용길이도 되게 사연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 맞아요. 남편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태평양 전쟁 때 전쟁에 나가서 나갔다가. 팔을 한쪽을 잃은 인물이고요. 네. 그 용기리가 일본에서 어떻게든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고 자식들한테 일본 교육을 계속 시키고, 이제 한국인들 교육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차별받지 않으려면 일본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강한 어떤 네. 집착이 있었던 아버지고요.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저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또 새로운 아들이 생겼을 때 이 아이만은 완벽한 일본인으로 기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용길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희신 선생님의 아버지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고, 작가님의 아버지하고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야끼니쿠 집이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국유지예요. 네. 국유지여서 개인이 사고팔고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용길이라는 인물이 간장 장사하는
사토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샀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갈 수 없다. 강제 철거를 할 때 나는 샀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뭐 이제 이러면서 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네. 극중에 있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죠. 네. 네, 제1교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작품 보면 네. 네,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용기리는 곱창집이 부제 같이 한국어 한국어 이름이 이름이에요. 네네. 아, 그 드래곤이 야키니쿠 드래곤. 네. 용기리의 용. 그러니까 드래곤이 맞아요. 용기리 할 때 그 용기리의 용, 용자를 어, 써서 네. 야케니쿠 드래곤이라는 네네. 가게 이름이었고요. 어. 근데 또 재밌고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막 너무 가슴 아프고 음. 같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정신 선생님의 스타일 자체가 심각한 거를 계속 심각하게만 두지 않으시는 그 슬픔에 빠지지 않게 그런 어떤 웃음 같은 코드들을 자꾸 넣으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아, 충분히 관객들도 슬픔을 같이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배우로서 했었는데 정 선생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슬프지만 계속 웃게 만드시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우는 네.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2011년에 이제 프레스콜을 해서 그때 이제 몇 장면을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거 물론 이번 배우랑 뭐 다 똑같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예, 작품 자체는 같으니까 네. 예, 어떤 잠깐 분위기인지. 보시면 네. 좀 전에 그 간장 장수한테 이제 땅을 샀다고 네. 주장을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건 불법 정거다 해서 뭐 그런 장면이 네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 직원이 이제 철거할 거니까 퇴거해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나는 간장장수 사토상한테 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투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공연이 굉장히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이번 공연에는 초연대하고는 다른 분이 이제 공연하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다 교포분들이시고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야끼니쿠 집에 모여가지고 약간 미용실에 아줌마들 모이듯이 예. 余ることあるか一歩の法律なんか自分らの都合よいくらでも買えよ그 일본 사람들은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들한테 돈까지 주면서 나가게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 시청 직원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길이라는 인물이 단 한 번도 일본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私韓国語わかりません理解できません 어휴, 아니, 근데 아주 저 장면이 처음에 공무원이 되게 사무적이지만 이제 점잖게 맞아요. 사무적으로 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변. 저렇게 막 네. 화풀이를 ほんまおたくらすごい新しいのばるですねここはよしみで多めに見てやってください何してください。ある気はなかったんです。 억지로 전쟁에 끌고 가지 않았다 난데謝るわしらの土地をむしり取ろうとしとるにゃ国有地です。 억지로 전쟁에 끌고 가지 않았나 땅을 빼앗을 거면 네 팔 돌려줘 내 팔 돌려줘 지금 당장 돌려줘よ、読む。わけわからん。 나한테서 전부 다 빼앗아갔다 네. 잠깐 봤지만. 너무 억울해. 그죠? 예, 아, 진짜 속상하다. 예, 예. 이 연극의 약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 와, 근데 이렇게 일본 배우도 있고, 막 대사도 일본어, 한국어 막 섞이고, 네네.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작 예. 과정이 어떨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 말이 섞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 사실은 일본어를 전혀 이해하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배우들하고 네. 또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 배우들한테는 각자의 대사가 어떤 기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기호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네. 저 사람의 마지막 대사가 어떤 건지를 아. 캐치하고 그다음에 내 대사. 아. 초연 때는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어. 각자의 언어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죠. 알아야 대충 되니까. 뉘앙스를 네. 네. 알아듣고 무슨 공식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연습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이 작품은 오사카 간사이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어렵다고 어려워요. 했어요. 아. 서울 배우가 부산 사투리 쓰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졌고 한국 배우들은 이게 표준어인지 일본어 아니 뭐 사투리인지도 모르고 녹음을 해서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그게 진짜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래서 아. 그 음유를 따라 하려고 아. 그런 작업들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연이 딱 오픈되고 났을 때 한국 배우들한테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분들은 한국 느낌대로 일본 말을 하잖아요. 네. 아, 네. 네. 아, 네. 교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뭣도 모르고 계속 했는데 네. 아 정말 교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너무 생동감 있었다. 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포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밑바닥에서 기호 외우듯이 네. 외워서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일본 배우들도 중간중간에 한국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공무원 이 배우도 그 한국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요게 어디서 끝나면 그렇죠. 내 차례구나 그렇죠. 이러고서 예. 아.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대로 그 그죠. 연기를 예, 하는데 예. 초연 때 이제 그렇게 계속 달달달달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3년 지난 다음에 재공연을 하는데 어떤 관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한국 배우들이 일본어가 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교포 같지 않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약간 헷갈림이 너무 오더라고요. 능숙해져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14년이 흘렀잖아요. 네. 이번에 일본에서 공연하는데 관객분들이 수희 씨가 너무 일본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저도 끊임없이 일본어를 공부하고 네. 일본 문화를 계속 공부해 네. 오면서 일본 사람처럼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그 한국 사람이 죽어도 안 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발음들 계속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발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일본 사람처럼. 물론 억양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처럼 남아있지만 네. 일본 사람이 외국인이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츠, 네. 네. 츠 이런 발음들은 사실 우리 잘 없잖아요. 그죠. 츠, 흐 네. 이런 발음들. 네. 그런 발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말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네. 고민이.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 그럼 이번에 하시는 게 예전에 하셨던 거랑 뭐 대본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바뀌었나요? 대본 수정은 일체 없었고요. 일체 없었고요. 네. 네. 이제 좀 바뀐 배우들이 있어서 그 배우들에 맞춰서 예전에는 뭐 좀 날씬한 배우가 했다면 이번엔 좀 뚱뚱한 배우가 나와서 그런 것만 조금 바꾸시고 내용 자체는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네. 배우들도 그럼 주요 배우들은 다 예전에 했던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초연 때 작업했던 배우는 한국 배우 3명, 네. 일본 배우 2분만 남아 계시고 네. 그다음에 3연 때 공연했던 분 일본 배우분이 한 분 들어오셨고 예. 나머지는 다 다 새롭게 새로. 네. 그래서 새로 다시 작업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일 양국의 역사나 그런 문화 그동안 또 그 한일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극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그래도 10몇 년 전하고 지금은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나라의 관계까지 깊게 생각하면 너무 네. 작품이 이제 그렇죠. 어지러워지니까 네.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삶에 좀 집중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근데 관객 입장에선 특히나 네, 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리고 약간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고세대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으시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우월함이 있다라고 네. 느끼시는 네.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해요. 사실은 네.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좀 보고 공감해주고 자기네들의 역사를 좀 알아가줬으면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해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막 인스타 홍보도 하고 막 이제 그러셨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역사에 대한 자기들이 몰랐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도 역시 뿔뿔이 흩어지게 네. 되고 지금과 이 17년 전 그리고 이 5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17년 만에 공연하면서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하고 요즘 저희 딸 그 어린 네. 젊은 사람들이 볼 때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럴수록 또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젊은 하고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좀 관객이 차이가 있는 게 일본의 관객들은 좀 지긋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공연을 보러 많이 오세요. 그리고 공연 시간 자체도 낮에 1시 공연이래요. 네. 평일 낮에 1시 공연. 아,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다들 네. 일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생활의 여유가 있으시고 이런 문화를 좀 즐기시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극장에서 관객석을 보면 지그시 나이 있으신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고 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낮 공연이나 뭐 요럴 때 네. 젊은 관객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대체적으로 관객분들이 20대, 30대, 40대 초반 그죠. 요런 네. 관객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연령대가. 좀 보시는 관객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저희도 사실은 한국 공연은 어떻게 젊은 분들이 봐주실지가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일본 국립극장에서 이걸 제일교포의 삶을 다룬 네. 그 작품 3부작을 준비를 네네. 해서 그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이 이제 실제적으로도 남아 있고 제일교포들이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게 현실인데 그래도 뭔가 예술계 쪽에서는 뭔가 '이런 노력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맞아요.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네. 어떤 이런 것들에서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술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많은 그죠. 예술인들이. 네.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신국립극장하고 예술의 전당이 굉장히 큰 모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신국립극장 안에서도 정희신이라는 제일교포에게 3부작의 기회를 줬다는 것 네. 자체도 굉장히 큰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연도 잘 됐고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그만큼 정희신 선생님의 마음도 좀 부담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공연이 잘 돼야 잘 돼야 된다라는 된다. 예, 굉장히 예민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을 보면 막 눈에 가시가 막 돋쳐 있는 것처럼 네. 지금은 이제 되게 동글동글해지셨어요. 네. 그 작품들이 다 잘 되고 네. 또 이 야끼니쿠 드래곤이 영화화도 됐고 그죠. 네. 그래서 정희신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시네. 네, 행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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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희신 선생님 오셔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진짜 자기 어릴 때 들었던 얘기들 이런 네, 걸 네. 많이 녹여 넣었다고. 네.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배에다가 먼저 가재도구를 실어 보내고 원래 그 배를 타려다가 못 탔는데
그 배가 가라앉았대요. 어후. 네. 예, 그래서 그냥 못 갔다고 음. 그런 얘기. 근데 그게 대사에 나온다면서요. 네네네. 예, 아버지가 예, 이제 사위 될 사람 앉혀놓고 예. 자기 얘기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아내를 음. 만났고. 근데 이제 그 얘기할 때 모든 관객분들이 다 눈물 흘리세요. 그 음. 교포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음. 사실은 저희는 일본에서, 저만 해도 일본에 여기 친척 한두 분쯤 계시잖아요. 네, 네. 가끔 오시면 일제 이모 왔다, 일제 고모 아, 왔다 예, 이러면서 예, 예. 이렇게 밥솥 사오시고, 아, 예. 저분들 저기서 진짜 잘 사나 보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자랐던 기억이 저는 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힘든 일들 어려운, 하시고, 음.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를 이 작품 통해서 좀 알게 음. 됐어요. 모르는 사실들을 많이. 네. 음. 시대는 다르지만 저 파친코는 더 늦게 나왔지만 파친코 네네. 생각도 좀 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결국은 제주도를 떠나서 일본으로 건너온 네. 그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맥락들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즐겨 그죠. 먹던 네. 음식, 뭐 네.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한 이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교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노래들, 아. 제주도의 민요 아.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약간 한처럼 가지고 있는 아. 네. 그래서 저희 야끼니쿠 드래곤에도 이렇게 용기리가 막 그 시청 직원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을 달래주려고 막내딸이 부르는 네. 제주도 민요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서 우리 힘들지만 이겨나가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의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려고 했어요. 아, 지금 보는 겁니까? 네, 네, 네. 여보, 우리 그만 들어갑시다. 폭죽이 막 터지는 소리예요. 예쁘네. 아이러니하죠. 여보, 나 아직 쓸만해요. 우리 오늘 밤에라도 아들 하나 만들까? 삼아! 가네라 메이카! 부지 출산を祈って韓国民を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のよ나요 우리는 시도요 제가 이제 다른 제일교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을 만들면서 실제로 그 일본의 할머니들, 제일교포 분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랑 인터뷰하려고. 근데 이 너영나영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 노래를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이게 들어봤어요. 너영나영이에요, 네. 제목이? 제주도. 네, 제주도 민요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슬퍼도 네,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웃고 웃고 이겨내고. 노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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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정 선생님은 한국인의 정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게 한국인의 정서 아니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정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서 나고 자라셔서 네. 이 이름은 정일신이고 국적은 한국이지만 네. 일본 교육 받으시고 그죠.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보면
뼛속까지 일본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들었던 이야기들, 받았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계셔 가지고 가끔 한국인들은 이렇게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잖아.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보면 또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정체성에 좀 혼란이 왔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네. 개인적으로는 정 선생님 보면서 좀 들기도 네. 하고 그래요.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일본에서 이 작품은 받을 수 있는 상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요미우리 네. 그죠. 연극상에서 네. 여자 우수 연기상 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한테는 처음으로 주는 상이었고 그 이후에도 외국인한테 주는 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몇 년 만에 또 다시 네. 같은 역을. 뭐 좀 달라진 거 느끼세요? 같은 역을 하지만 세월이 흘렀으니까. 다시 재공연을 한다고 하셨을 때 뭔가 나도 그동안 삶에 어떤 이 파도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좀 깊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깊이감을 드러내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상황은 똑같으니까. 네. 글쎄요. 어떤 것에서 그 제 14년이 드러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보시는 관객분들은 뭔가 이제 완벽하게 엄마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릴 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다 해내야 돼. 무조건 해내야 돼. 이런 네.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그들의 네. 감정을 좀 더 깊게 좀 이해하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 정도지요. 네. 네. 지금 헤어스타일도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하신 네네. 거죠?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일본에서 저희가 2달 반 동안 체류하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하는 동안 파마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네. 머리가 이렇게 자라 가지고 아. 엊그저께 오늘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파마를 다시 봐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네. 아유, 이 작품이 중요하죠. 예. 네. 그런데 이 야끼니쿠 드래곤이 계기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네. 일본어뿐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직접 이제 일본 제일교포 얘기를 다룬 그런 작품을 네. 번역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50이 되기 전에 네. 용기를 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단을 만들었어요. 네. 연극하는 극단을 만들고 저희 극단은 극단 58번 국도라는 그렇더라고요. 극단인데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국도예요. 아. 가고시마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바다에 있는 네. 국도인데요. 일본의 최장거리의 국도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 극단은 일본 작품만 하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고 만든 극단이어서 일본의 좋은 희곡들 네. 뭐 유명한 작가들이 아니어도 좋은 희곡들을 좀 찾아내서 네. 그런 희곡들을 무대로 올려보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이 관련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에서 만든 극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창작극을 만들었어요. 네. 해녀 연심이라는 창작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올해의 창작상실. 네. 올해의 네. 신작에 당선이 돼서 네. 내년 3월에 대학로 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이야기도 김민정 작가라는 해무라는 네. 연극 쓴 김민정 작가가 쓰셨는데요. 그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해녀의 이야기예요. 그 해녀의 일생. 네. 의 이야기인데 야끼니쿠 드래곤하고도 좀 겹치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도 네. 하고요. 그 작품을 만들면서 또 제일교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네. 실제로 저희 극단원들 다 데리고 오사카 가서 리서치도 하고 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들이 있고요. 네. 일본 작품을
일본 희곡을 이제 가져오려면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본어 공부한 것도 있고 어. 또 요즘에는 그 챗 GPT라고 불리는 네. 채부장도 있고 네, 뭐 이제 여러 부장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장들이랑 협력해서 네, 번역도 하고 네. 그래서 번역하는 희곡 번역해서 작품 올리고 네. 근데 이제 거의 저희 극단에서 하는 작품들은 제가 출연하지 않기로 한 마음을 먹고 네. 제가 연출을 연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른 걸 쓰시더라고요. 연출가로 하실 때는. 네, 나오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네. 그 저희 어머님 성이 나가시고 아. 아버지가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아. 남편이 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나옥희로 이름을 아. 만들었고요. 네. 굳이 이 부캐를 만든 이유는 뭔가 고수희가 배우하는 고수희가 연출도 해? 약간 이런 느낌 안 받게 하려고 네. 나오키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너무 금방 들통이 나가지고 너무 금방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에 나오키라는 이름 많잖아요. 네, 네. 음. 나오키. 그래서 네, 네. 또 이제 일본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나오키야? 그래서 아.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모로 그러네요. 예, 네. 여러모로 좋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야키니쿠 드래곤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삶에 있어서 네, 저한테는 전환점이었네요. 네, 굉장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네. 만나기 전과 이 작품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일본 희곡에 관심을 갖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전혀 몰랐죠. 그죠? 전혀 네. 몰랐고 일본 문화 자체도 사실은 뭐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야끼니쿠 드래곤 하고 또 일본 배우들이랑 교류하고 그러면서 일본 문화가 궁금해지고 일본 문화가 궁금해지려면 말을 알아야 되니까 아.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일본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은 진정한 교류는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가진 최종의 목표는 어떤 이념과 이런 정치관을 다 떠나서 문화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양국의 어떤 네. 가교 이런 건 너무 거창하고 네. 예, 어떤 핵심 인물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일본 배우들 중에 이걸 계기로 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류가 대세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 야끼니쿠 드래곤 안에 실제 제일교포분들이 계세요. 배우들 중에. 네. 이제 악사하시는 두 분도 제일교포분이시고 그리고 또 제 딸로 나오는 큰딸로 나오는 분도 제일교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포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깝게 보고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공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초연 당시에는 여기에 그 사위로 나오는 분이 라쿠고를 하시는 라쿠고가 그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일교포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한국 공연을 마치고 그렇게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너무 자기 고향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 네. 감개무량하다고 그렇게 우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차별받는 걸 원치 않아서 어렸을 때 그냥 일본 이름만 쓰셨대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갔다가 그분의 그 한국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 때문에 친구한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아픈 그 과거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같이 공연하는 그 분들 중에 그 제일교포 분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좀 애잔하고 물론 그분들도 뭐 전혀 차별받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 그 안에 계시지만 말을 안 하실 뿐이지 분명히 어떤 고통들은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관객분들도 오셔서 그분들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정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요? 아, 저는 그 가족들이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다 뿔뿔이 네. 흩어지거든요. 첫째 딸하고 첫째 사위는 북한으로 가요. 네. 북송선을 타고 음. 북으로 가고, 둘째 딸은 한국으로, 한국 사위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셋째 딸은 일본에 남아요. 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의 마지막 인사 장면에 북한으로 가는 사위한테 일본에서 스낵 바를 연 그 사위가 전단을 줘요. 네. 한국에, 아니, 언젠가 일본에 돌아오면 꼭 들려달라고. 음. 그런데 그 전단을 받는 그 큰 사위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요. 음. 돌아올 수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저도 배우로 같이 그 씬에 등장하지만 네.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씬을 보면. 저 사람이 떠나면 돌아올 수 없을 텐데.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얘기만 갑자기 들어도 그러니까 네. 눈물이 아유.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다 눈가가 촉촉.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요번에 한국에서는 열흘 정도? 이게 십며칠 11월 14일부터 14일부터 23일까지. 23일까지. 네, 네. 월요일은 안 쉬고요. 하니까 네. 9일간. 네. 네, 월요일 쉬는 대신에 수요일날 2번 공연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2번 공연하는 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너무 힘들고요. 일본에서는 사실 2번 공연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공연 기간은 정해져 있고 보고 싶어 하시는 관객분들은 너무 많아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2번씩 공연합시다. 네, 이렇게 네. 합의해서 2번 공연을 했는데 정말 링거 맞고 공연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3시간이 조금 넘는 공연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시작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요. 이제 배우들도 그래요. 시작하면 끝이 나니까 네. 힘들어도 좀 견디자, 참자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고 공연을 했는데 2번 공연이 조금 많아서 힘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3시간 넘게를 3시간인데 금방 가요. 네, 정말 두 금방 번씩 가요. 하셔야 되니까. 네네. 배우의 입장에서는 힘든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17년 만에 이제 이 공연을 다시 올리면서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관객분들이 그 촉촉한 눈으로 네네. 마지막 커튼콜에 기립박수 쳐주실 때, 내가 했던 노력들이,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 받아서 관객분들한테 오히려 위로받습니다. 일본에서 공연하셨을 때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분명히 한국에서도 관객분들이 네. 그렇게 따뜻하게 박수 쳐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 또 연극 출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연극 그 엘리펀트 송? 송이라고 네, 이제 10주년이 돼요. 네,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참 네. 한 공연을 10년 동안 지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2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긴 네. 했지만 공연이 너무 좋고 너무 잘 돼서 그 공연도 10주년 기념 공연을 하게 되고요. 그 공연 엘리펀트 송 안에서 유일하게 캐스트가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저거든요. 그래요? 예, 개근상 받으러 이번에도 출격합니다. 그건 언제예요? 그거는 11월 22일부터인가가 공연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참여를 네, 못 제가 야끼니쿠 하시고, 드래곤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요. 야끼니쿠 드래곤 일본 공연 갔다 와서 이제 후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좀 링거를 맞으면서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도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그 예스24 3관에서 공연합니다. 네. 연극 엘리펀트 네. 송도 꼭 보러 와주시면. 아니 근데 뭐 영화 드라마도 하시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신 적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본 분이다 이럴 텐데 그래도 연극이 가장 좋으세요? 어떠세요? 연극이 물론 다 좋습니다.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좋지만 연극이 가장 편안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시작이 저는 연극이었고 물론 이제 뭐 연극 한 편하고 영화 한 편하고 드라마 한 편하고 계속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해서 연극만 한 배우는 아닌데요. 그 뭔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장 강한 작업이 연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배우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작업이 유일한 게 연극인 것 같아요.
영화는 감독 예술인 것 같고요. 네. 드라마는 작가 예술인 것 같고 아. 연극은 배우 예술인 것 배우 같습니다. 이 연극 만드는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작도 하고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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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쁘시네. 그러니까요. 네. 왜 어릴 때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장래희망이 뭐야? 할 때도 항상 나는 배우가 될 거야 이러셨어요? 어릴 때는 네. 그러니까 제 꿈이 한번 꺾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버스 안내양이 하고 싶었어요. 예? 왜요? 저희 어릴 때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다락이 있는데 다락을 문을 열고 닫으면서 예. 집에서. 내리실 분 내리세요 이런 걸 그렇게 연습했대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6살 때 그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버스 네. 안내양. 근데 없어져서. 예, 없어졌죠. 사라진 직업이 돼가지고 네. 네.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나 계속 고민했고요. 딱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요. 그냥 연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예술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요. 연기를 하겠다고 예술고등학교를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워낙에 성적이 안 좋아갖고 선생님이 넌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못 간다. 그 입학하기 전에 전형을 내기 전에 여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예술고등학교라고 네. 네. 거기를 한번 가봐라. 어.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좀 쳐서 네. 너는 피아노로 거길 가는 게 어떻겠냐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네. 추천해 주셔서 갔다가 연기과가 있길래 연기과 써서 내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연기를. 근데 사실은 저희 언니가 이제 고대 극회를 나왔는데요. 네.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니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극회에서 대본을 받아갖고 자기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연습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한테 상대를 해달라고. 읽어. 이거는 네. 할머니 역이야. 그럼 어. 할머니처럼 목소리 내서 네. 읽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 해서 그 대본을 받아서 읽는 게 이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언니 덕이죠.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때부터. 버스 안내양 그것도 이미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수도 네. 있겠네요. 버스 안내양이라는 그 캐릭터를 네네. 내가 딱 정하고 이 다락방 분을 받으면서 시간나게 그때부터 연기를 하신 네.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본도 낯설지 않고 그러니까 가서 피아노 하러 가라는데 연기과 이렇게 네. 하셨겠죠. 네. 아니 근데 또 처음에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됐냐? 거기는 또 그 박해일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갔다 왔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IMF 터지고 네. 다들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하다가 어떤 무슨 연극하는 단체에서 기획자를 뽑는다고 네. 그래서 어떤 아동극단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때 박해일 배우 만났고요. 네. 박해일 배우는 거기서 이제 배우했고 배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무슨 뭐 기획 네. 총무 말은 좋아서 기획 총무인데 약간 이렇게 무슨 조명 오퍼 같은 거 하고 네. 잡일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이대로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박해일 배우가 대학로에 아는 극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포스터라도 붙여볼래?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저도 대학로 근처에 살았거든요. 집도 가까우니까 해보지 뭐 이랬다가 네. 극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 극단에 이제 대표님이 얘네들 뭔가 심상치 않아 애들이 뭐 이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첫 무대가 주인공 할 수 있었던 무대예요. 오. 청춘 예찬. 예찬이라고. 네.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그때 초반에 유명한 작품.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던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작품 하면서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인복이 많아가지고 좋은 감독님들, 좋은 연출님들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극 계기로 봉준호 감독님도 만나게 그죠. 되고 네. 박찬욱 감독님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정희신 선생님도 만나게 네. 되고 네. 음.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운만 좋아서 그러니까요. 됐겠어요. 네. 오랫동안 여러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제일 아끼는 역할은 저는 사실은 영순입니다. 네, 네. 야끼니코 드래곤의 영순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전처가 낳은 사람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또 아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고생스럽게 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순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네.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네. 결혼해서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 약간 물론 살아가면서 뭐 애정도 쌓이고 네. 했겠지만 내가 이 딸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강한 그 생활력 강한 엄마였지 않았을까. 네. 억척스럽기도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네. 그 엄마한테. 네. 그런 걸 잘 베리에이션 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네. 무조건 무섭게 억척스럽게만 보이면 또 관객분들이 음. 거부감 네. 느끼시니까요. 근데 실제로 또 만나보니까 뭐 약간 사랑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요? 네. 네. 아니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센 역도 많이 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런 역할들이 네. 좀 많았어요. 그죠? 네, 네. 특히나 영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친절한 금자 씨의 마녀로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냥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아, 예, 예. 그건 이제 주변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마녀야 마녀야 약간 이렇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생각보다 좀 여자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30대에 제가 막 그런 작업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금자 씨의 마녀 같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나리오가 쌓일 정도로. 네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캐릭터에. 음.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다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그걸 잘 했었으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라도 좋았을 텐데 어떤 자존심에서였을까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제 캐릭터가 굳어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으니까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이런 마음이긴 한데요. 왜 그렇게 계속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잘하셨으니까 그거를 한 번 그랬을까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으니까. 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니까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너무 잘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가진 것보다 한 200배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진 게 있었으니까 그쵸.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영순이는 또 그런 역할은 억척스럽긴 하지만 또 네. 그거랑은 좀 다른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거랑은 다른 역할이죠. 네. 정도 많고 그죠. 눈물도 많고. 근데 제가 연기를 하면 할수록 나는 계속 우리 엄마를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네. 저희 엄마가 딱 제 모습이신 것 같아요. 물론 체구는 좀 더 훨씬 작으시고 네. 하시지만 엄마 같아요. 어머니가 보러 초연 때는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초연 네. 재공연은 보러 오셨는데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는 아마 보러 오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항상 엄마가 보신다고 생각하고 연기해야죠. 예. 초연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장하다 그러셨죠. 대단하다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야끼니쿠 드래곤이라는 이 작품에 정말 세월과 인생, 그러니까 배우 고수희의 어떤 인생이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긴 여정이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역할이 또 제일 네. 애정이 가시나 보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애정을 쏟고 더 많이 열정을 막 퍼부어가지고 17년 전에 막 30대 초반에 못 모르고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 애정의 깊이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대한 애정의 깊이는 더 깊어진 것 같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제가 애정을 막 쏟아 부어서 지금 연기하고 있고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초연 때도 다들 어떻게 30대 초반에 네. 배우인데 저런 감성이고 저런 어머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고 다들 그랬었거든요. 네. 칭찬 많이 해주셔서 겁 없이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에 또 실제 나이 연령까지 그러니까요. 더해졌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11월 14일부터입니다. 네. 네, 13일까지 CJ 토월 극장에서 네. 공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제가 오늘 이 방송 나간다고 네. 말씀드렸더니 정희신 선생님이 꼭 안부 전해주고 관객분들한테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달라고 네, 네. 하셨습니다. 정희신 선생님도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역을 통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어를 못 예, 하시니까요. 근데 뭐 매번 하시는데 뭐 한국어 공부하시겠다고 17년 동안 계속 얘기하셨는데 난 게으르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약간 대표적으로 네. 오신 거예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희신 선생님의 페르소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커튼콜 김수현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야키니쿠 드래곤의 배우 고수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